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꼭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싶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 깊은 곳까지 와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갑갑하고 힘들 때 독서를 통해서 힐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 자, 이 시간에는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국제관계라는 것은 국제사회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야. 어떻게 보면 약간 세계사 시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국제사회 형성 과정에 최소한의 어떤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의 흐름을 기억해 두면 되겠지. 자, 이 부분은 학생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 그런데 시험에는 가끔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고 있으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자, 국제사회 또는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럼 국제사회가 어떻게 언제 시작됐냐? 그 시작. 자, 30년 전쟁 이전에는 1648년이니까 30년 전쟁 이전이니까 1618년이 되겠죠.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신구 종교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종결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 전에는 교황 중심의 유럽 체제였죠. 하지만 교황의 권한에서 이제 드디어 왕권으로 개별 국가가 주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형성되는 대표적인 계기가 된 게 뭐냐?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독립된 주권국가 또는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가 등장한다. 국가가 등장하죠. 그 이전에는 개별 국가가 이런 영토라든가 국민이라든가 또는 주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체결된 당사국들은 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 국제사회가 형성이 된 거죠. 유럽 중심의 새로운 국제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국제사회의 시작이다. 시작은 뭐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그 다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다른 나라로 넓히려는 정책 또는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제국주의죠. 그래서 식민지를 확대하려는 그런 제국주의 정책이 나타납니다. 그럼 유럽에서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서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가 전 지구적 국제 질서로 형성이 되는 거야. 따라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만의 국제 사회였죠. 그걸 확대시킨 게 보다 제국주의 정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20세기 초반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1939년에 시작해서 45년에 끝납니다. 자, 연도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만 20세기 초반에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은 방금 전에 언급한 제국주의 국가 간의 마찰로 영토 확장 과정에서 그들의 대립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이 만들어집니다. 발발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는 자, 이런 전쟁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국제연맹을 만듭니다. 연맹.
자, 연맹은 연합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연맹이니까 영어 약자로는 LN이라고 합니다. League of Nations. 그래서 L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제연맹에는 말 그대로 뒤끝이 맹해서 그런지 제 역할을 못해요. 주요국들도 불참하고 또 강제력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자, 세계 2차 대전은 어떤 나라들이 일으켰냐? 독일, 일본, 이탈리아. 공통점 무슨 주의죠? 예,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소리 전체주의 국가라 하죠. 개인주의 반대인 전체주의 국가들이 일으킨 전쟁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언제 끝나냐? 1945년에 끝나죠. 이때 우리나라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국제연맹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제부가 만들어졌다. 연합, 영어 약자로 UN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평화유지, 범세계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기구가 됩니다. 45년의 전쟁이 끝나고 자, 이후로부터 소련이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죠. 소련이 팽창 정책을 펴니다. 팽창 정책이라는 것은 소련이 공산주의를 확대시키는 정책이죠. 팽창 정책을 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미국의 봉쇄 정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 냉전이라고 합니다. 냉전이라는 것은 콜드 워라고 하죠. 즉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갈등과 대립을 의미하는 거죠. 자, 냉전 체제가 이때부터 등장이 돼요. 언제부터? 45년이에요. 그런데 이때를 선생님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50년 이렇게 하고 그 중간을 70년, 그 다음 끝을 90년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냉전 체제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양극 체제라고 하죠. 양극, 극이 둘입니다. 양극, 미국과 소련 두 나라 간에, 그렇죠? 이런 두 나라 간에 그런 양극. 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입니다. 그래서 양극 체제, 그리고 냉전 체제가 이때 형성이 됩니다. 자, 50이 원제라고 냉전 체제가 형성된다. 처음에 형성됐어요. 그런데 그 강력했던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됐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굉장히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화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를 완화라고 합니다. 냉전 체제의 완화. 여기는 마지막이니까 종식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의 형성, 그 다음에 완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종식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냉전의 형성을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트루먼 독트린. 자, 당시 소련의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공산화 위협에 직면한 유럽 국가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인 지원을 선언한 거죠. 그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공산화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을 해요. 그러면 그걸 구체화시킨 게 뭐냐? 마셜 플랜입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이 유럽을 돕기 위한 경제 지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선생님은 농담조로 이런 말을 합니다. 틀어막어. 그래서 틀어막어. 그게 뭐야? 소련의 팽창 정책을 틀어막는 미국의 봉쇄 정책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겠죠. 자, 그때 당시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당시에는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군사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북대서양조약기구, 영어로 나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또 결성이 됩니다. 영어 약자는 알 필요 없어. 이거는 자, 바르샤바 조약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군사기구로 인해서 와 엄청난 대립을 하죠. 자, 이게 바로 자유주의였던가요? 현실주의였던가요? 그렇죠. 현실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잖아요. 앞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 이게 뭐였죠? 세력 균형 전략. 기억하나요? 자, 이런 내용으로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냉전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어느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냉전체제가 완화가 돼요. 완화.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닉슨 독트린입니다. 닉슨 독트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끝을 모르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스스로 해결하거라 하고 정치적 선언을 합니다. 그게 1969년 닉슨 독트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근방쯤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그리고 때마침 이때 양극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뭘로 바뀌냐? 다극 체제로 바뀝니다. 다극. 양극과 다극 이해하시죠? 자, 이때 국제사회는 제3세계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을 합니다. 제3세계는 뭐냐? 제1세계가 있고 제2세계가 있습니다. 제1세계는 자본주의 국가, 그 다음에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희들이 싫다. 우리는 나의 길을 가랜다. 해서 제3세계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일명 77그룹이라고 해서 무려 77개의 국가들이 뭉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미국과 소련 중심에서 이번엔 제3세기에 등장하죠. 또 공산주의 진영이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다원화가 됩니다. 공산주의 진영도 소련에 또 대정할 만한 중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극체제에서 뭘로? 다극체제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서독, 프랑스, 일본 이런 뭐 중요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중심에서 이제 다양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들이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이건 냉전 체제의 완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갖다 냉전 체제의 뭐라고 한다고? 완화라고 합니다. 자,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가 했더니 자, 어느 순간에는 드디어 냉전 체제가 이념 대립이 종식됐다는 거죠. 이념. 미국과 소련,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 간의 이념 대립이 드디어 종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1900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몰타 선언이거든요. 몰타 선언.
1989년. 자, 몰타 선언입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너무 아름답다 해요. 신혼여행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몰타에서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만나 이념 대립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종식. 더 이상 이념은 끝났다 하고 종식.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념 대립이 끝났으니까 탈냉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냉전이면 냉전이 끝났으니까 탈냉전이 되고 이게 오늘날 국제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냉전 체제의 여기를 뭐라고 하냐? 종식.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죠. 먼저 독일이 90년에 통일이 되고 동구권 국가들이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이탈합니다. 이게 89년. 그 다음에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이것은 91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몰타 선언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냉전 체제가 끝납니다. 자, 처음에 국제사회 형성은 베스트팔렌 조약,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 1차 세계대전. 그 이후로 냉전. 냉전의 형성, 성립이죠. 완화, 종식. 형성은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북대서양 조약기구. 완화는 닉슨 독트린. 종식은 몰타 선언.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오늘날 국제사회와 냉전 체제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징은 냉전 체제 때는 이념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념이 아니라 뭐를 추구한다? 그렇죠. 자국의 이익, 실리 추구의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실리 추구의 경향이 강화되는 거죠. 이념 대결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리가 이념은 약화되고 실리는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또한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상호 의존 소행이 어떻게 돼요? 심화했습니다. 심화. 그 다음에 그러면 국제 분쟁은 갈수록 줄어들었겠네요? 아닙니다. 국제 분쟁은 증가했어요. 증가. 영토, 인종, 민족, 종교 이런 이유로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더 심화된 거야. 갈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국지적 분쟁이었다고요? 국지적이라는 것은 지역적 분쟁은 증가하고, 그리고 전면전의 위험은 즉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등 이런 전면전의 위험은 어떻게 됐다고? 감소했죠. 또 하나, 그전에는 국가가 중요한 사회 주체였는데, 행위 주체였는데, 요즘은 국가 이외에 다양한 국제사 행위 주체들의 활동과 영향력이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또한 국제법, 국제규범, 국제기구 등 이런 기구의 역할이 어떻게 됐다? 커졌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